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104페이지의 5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계획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1번입니다. 도시 지역에서 사회복지시설 설치하려면 미리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 패턴 나오면 무조건 틀린 지문으로 박혀 놓습니다. 우리가 잠깐 봐주실 것으로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입니다. 여기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것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도시군 계획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패턴에 기반시설이란 말 나오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이런 취지의 질문이라면 맞는데 시험 패턴이 저 기반시설 중에 구체적인 대상을 적시하고 그리고 용도지역으로서 도시지역에 해당되는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역에 구체적인 기반시설 만들겠다고 하면 이때는 도시군 관리계획 외 개발행위 허가받아 만들 수 있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유형이 사회복지시설이라는 말 대신 그냥 기반시설 설치하려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 패턴은 맞는 질문이지만 용도 지역을 제시하고 특정한 기반 시설의 구체적 설치 대상을 적시한 상태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이런 패턴 나오면 틀립니다. 사실 이 사회복지시설을 사람 많이 살고 있는 도시 지역에 건설하게 되면 설치하게 된다고 하면 이것 나라에서 억지로 만들 필요 없습니다. 돈 되는 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 만들겠다는 민간이 넘쳐나거든요. 그래서 도시지역의 사회복지시설 또는 종합의료시설, 우리 서울 강남 쪽에 아산병원이나 삼성의료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도시지역에 만들게 된다고 하면 분명 기반시설에 해당되는 종합의료시설이지만 돈벌이 잘 되기 때문에 민간이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시설은 그냥 개발행위 허가받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도시지역의 사회복지시설, 기반시설이라는 말 대신 사회복지시설 설치, 정비, 개량하려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 패턴은 무조건 틀립니다. 대신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려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 패턴은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1번과 관련된 지문 패턴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면 항상 틀린 지문으로 잡아 놓습니다. 그래서 얘는 구체적인 대상을 외우시는 게 아니라 패턴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2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대한 매수 청구 대상은 지목대인 토지에 한정하되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됩니다. 건축물과 부속 토지가 존재하면 이 부속 토지는 주종 관계에 따르게 되면 종물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목대인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를 인정하게 되었을 때 그 토지 위에 건축물이 존재하면 해당 건축물은 주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매수 청구 대상이 되게 됩니다. 여기 매수 청구와 관련되어서는 우리 문제 풀어나가면서 하나씩 정리하시면 충분히 숙지할 수 있겠죠. 3번입니다. 용도 지역 안의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제한에 관한 규정은 도시군 계획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여기 도시군 계획설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용도 지역과 관련된 행위 제한 중에 건축 제한에 대해서는 배제합니다.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제한은 계속
적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 TV 보시다 보면 설악산 꼭대기에 대청봉에 산장 만들어져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자연환경보전지역에 해당되는 또는 국립공원에 해당되는 설악산에는 그런 건물 함부로 만들 수 없지만 개인이 만든 건물 다 철거하더라고요. 도시공계획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것 만들 수 있죠. 다만 그렇게 만들더라도 63 빌딩처럼 크게 만듭니까? 아담하게 만듭니까? 그 설악산일 때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건폐율 20, 용적률 80 적용해서 작은 규모의 건물 건축하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군 계획설에 대해서는 용도 지역과 관련된 행위 제한 중에 건축 제한, 이건 무시하지만, 이거 관계없이 만들 수 있지만 건폐율과 용적률은 계속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규모의 규모의 제한, 규정 적용된다. 규모에 관한 규제는 적용되지만 건축의 용도, 종류,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3번 틀린 지문에 해당하게 됩니다. 4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설 부재,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하는 경우 적성평가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여기 적성평가는 개발할 것인지 비개발할 것인지 토지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을 토지에 대한 적성평가라 표현합니다. 그런데 도시군 계획설 부지나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개발 용도이기 때문에 무조건 개발해야 되죠. 그래서 적성평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 위반과 관련된 사안에는 기초조사가 있고 그 기초조사에는 환경성 검토와 토지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의 공통된 생략 사유로서 대타 12나도해라는 것을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재취약성 분석에 관한 사항을 시험에 냈었는데 우리 시험에는 토지 적성평가 생략 사유도 자주 시험에 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4번과 관련된 사항들을 꼭 한번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4번 적성평가 생략 사유로서 옳은 지문입니다. 4번 정답입니다. 5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제기할 수 없다.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공법은 공공복리를 달성하기 위한 행정청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규제를 가하는 법률 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청이 일반 국민을 규제하기 위한 다양한 행정처분,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정당하다고 하면 일반 국민에 가하는 행정처분은 당연히 유효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행정청이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할 수 있거든요. 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입니다. 옛날 그리스 시대에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한마디 하셨죠. 악법도 법이다. 그리고 원샷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 행정청의 각종 행정처분이 위법하건 부당하건 관계없이 그 해당 행위에 대해서도 일단 유효로 인정하게 됩니다. 다만 일단 인정된 유효 처분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에 대한 구제 절차를 인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구제 절차를 행정쟁송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적법한 행위로 유효한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쟁송 대상이 될 수 없죠. 반면 위법하지만 유효로 인정되었던 행정처분,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러한 행정쟁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원래는 세 가지지만 두 개만 기억합니다. 첫 번째가 행정소송입니다. 법원에 달려가는 경우 있고요. 두 번째, 해당 행정청에 직근 상급 행정청, 바로 위에 행정청에게 이의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행정심판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행정청이 시행했을 때 그 행정청의 바로 위에
상급 행정청에게 잘못하지 않았는지 이의제기하는 것을 행정심판이라 표현합니다. 특별히 이 도시군 개설 사업을 행정청 아닌 자가 지정받아 도시군 개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경우에는 지정권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개설 사업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 그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죠. 그래서 5번 틀린 지문이 되게 됩니다. 5번은 답을 4번으로. 여기 5번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시험에 나오는 패턴이 참 많습니다. 우선 1번 도시지역에 사회복지시설 설치하려면 기반설 설치하려면 미리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 패턴은 맞는 지문이지만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는 구체적 기반설 종류를 제시하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 패턴 나오면 틀립니다. 돈벌이 되는 것이라고 하면 허가받아 그냥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2번 매수 청구와 관련된 제도 매년 시험에 나오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건축물도 매수 청구 대상이 된다는 것 파악해 놓으시고 3번 도시군 계획설에 대해서는 건축 제한은 배제하지만 건폐율과 용적률 규정은 계속 적용한다. 그리고 5번 행정심판과 관계된 사항. 그래서 이 5번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시험에 다양한 형태로 시험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익숙해지시는 게 필요합니다. 105페이지의 대표 유형 함께 보십니다. 공동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공동구가 작년에 시험에 나왔는데 이 공동구는 보통 3년에 한 번씩은 꼭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자주 시험에 나온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공동구와 관련되어서는 반드시 내용 잘 정리되셔야 됩니다. 우선 1번입니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100만 제곱미터의 택지개발지구에서 개발사업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 설치해야 한다. 여기 택지개발사업 등의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되어 단위 면적이 200만 제곱미터 초과 시에 공동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1번 틀린 정답이 되게 됩니다. 2번은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가? 공동구 관리자가. 이 공동관리자는 특광지군이죠. 그래서 이 공동구는 도시의 심장, 동맥 기능하기 때문에 이 공동구 관리자는 도시를 책임지고 있는 특광시군이 공동구 관리자가 되게 됩니다. 3번 비용 부담입니다. 공동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리 동그라미 놓습니다. 공동구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하되 공동구 점용하는 자 함께 가로 해놓습니다. 점용 면적 고려하여 공동관리자가 정한다. 그리고 4번 공동구 설치 비용에 관한 사항으로 그냥 봐놓습니다. 그리고 5번 공동관리자는 1년에 1회 이상 안전점검 실시해야 한다. 1년부터 안전점검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다시 보십니다. 현재 도시군 계획서 사업은 도시군 계획서를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계획서 사업은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하는 3번 2조 기반설의 설치, 정비, 개량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면 도시군 계획 시설이죠. 그거 하는 것을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라 하고 4번에는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과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3, 4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라 해서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은 시설 사업과 개발 사업, 정비 사업 세 가지를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계획설이란 기반설 중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하고 저 기반설은 흔히 인프라라 부르는 것으로서 운, 3, 기, 7입니다. 4년 전에 법을 개정해서 운항, 운동장, 운전학원 세 가지에 대해서는 기반설 범위에서 삭제시켰거든요. 그래서 운항, 운동장, 운전학원은 기반설 아닙니다. 그리고 기반설은 40여 개를 7가지 시설군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하수, 폐폐, 제비, 환경, 기초시설이죠. 주공과 관계된 사항으로 도축장, 장사시설, 종합의료시설은 보건위생시설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 두 가지를 정리해 놓으시고 나머지를 문제 풀어나가면서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반설 중에
전기, 수도 등의 지하 매설물을 공동으로 수용하는 구멍, 공동으로 수용하는 구멍, 그것을 공동부라 표현합니다. 이 공동부는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또는 상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개발사업 시행 시에 공동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시에는 공동구 의무적으로 설치할 필요 없습니다. 사실 이 공동구가 설치되게 되면 지상에 설치되어 있던 전봇대 싹 없애버리고 그 전봇대에 설치하게 되는 전선로나 통신선로를 지하에 매설하게 되는데, 이러한 전선줄이 공중에 보질 못한다고 하면 도시환경 좋아진 것이죠. 그래서 쾌적한 주거환경이나 상업환경 확보하기 위해 공동구를 설치하게 되는데, 의무적 설치 대상은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의 공동구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산업단 조성할 때, 국가산업단 조성할 때 공동구 설치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시험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산업단지, 공업기능과는 관계없는 제도로 바뀌어 놓습니다. 그리고 대상 절차와 관련되어 설치. 이 공동구는 택지개발사업 등을 시행하는 시행자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 설치 비용은 시행자와 공동구 점용 예정자, 만약 저 공동구가 만들어지게 되면 수도관이나 통신선로, 전선로 등을 공동구에 수용해야 됩니다. 앞으로 사용할 예정자에 대해서 점용 예정자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들이 공동설치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구 설치가 완료되게 되면 공동구에 빠짐없이 수용해야 되는데, 폭파 사고에 염려되게 되는 가스관과 하수도관은 공동구 협의 심의 거쳐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동구가 설치되고 공동구에 수용할 시설을 수용하면 공동구를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공동관리는 공동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군을, 도시군을 책임지고 있는 특광시군이 관리하게 됩니다. 관리 방법으로서 5년마다 공동구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수립하고 1년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이 공동관리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공동구 점용자가 함께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공동구를 통일사업자, 전기사업자, 수도사업자 3명이 사용 중이라고 하면 이 3사람이 공동구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함께 부담하게 됩니다. 관리자는 비용 부담하는 것 아니죠. 이러한 내용들을 정리하시는 게 공동구와 관련되어 꼭 정리할 필수 사항이 되게 됩니다. 예, 그러한 것들이 대표 유형 문제에서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런 것 토대로 106페이지 6번 함께 오십니다. 공동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공동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동구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하되, 부담 비율은 점용 면적 고려하여 공동관리자가 정한다. 1번 맞습니다. 2번입니다.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전선로, 통신선로, 수도관은 공동구에 수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동구 임의적 수용 대상은 가스관과 하수도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2번 틀립니다. 3번, 공동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시행자가 단독으로 부담한다. 설치 비용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자와 공동구 점용 예정자가 함께 비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번 틀린 것이죠. 4번입니다. 도시개발구역이 100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 100만이 아니라 200만이죠. 그리고 5번,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의 계획기간은 5년마다 수립하는 것이죠. 3년이나 있기 때문에 틀립니다. 그래서 6번은 답을 1번으로 해놓습니다. 7번입니다. 공동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은 공동구 설치 대상으로 200만 제곱미터 초과라는 것 확인하시고, 2번에는 가스관 추천하시고 하수도관도 연상되시죠.
수용할 수 있다. 임의적 수용 대상이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3번입니다. 공동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공동구 점용 예정자가 부담하되 시행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공동 설치 비용은 시행자와 공동구 점용 예정자가 비용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3번 틀린 지문이 되게 됩니다. 4번 공동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 인정한다면 지방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에 관한 사항은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5번 공동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동구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하되 부담 비율은 점용적 고려하여 공동관리자가 정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을 3번으로 해놓습니다. 8번은 광역시설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광역시설은 우리 이렇게 알고 있으시죠? 전기, 수도 등의 기반설이 둘 이상의 특광시군에 걸쳐 설치되어 있거나 둘 이상의 특광시군이 함께 사용하게 되면 그것을 광역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한 점만 명확하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8번에 관한 문제는 버립니다.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108페이지에 9번 문제 함께 보십니다. 국토계획법령상 특별시에 주어놓습니다. 시행하는 도시공 계획설 사업의 단계별 집행계획 주어놓습니다. 설명으로 옳지 않은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특별시장은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부터 3개월 이내 재원, 조달 계획, 보상 계획 등을 포함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하지 아니한 때 3개월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하는 것으로 본다. 실효에 관한 규정 없습니다. 그래서 1번 틀린 질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련된 정의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련된 절차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시는데 현재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3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기반설의 설치 정비 개량이 필요하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입안하고 결정하고 고시하면 이것을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 도시군 계획설이 결정 고시되게 되면 즉시 지형 도면을 작성하고 고시하게 됩니다. 이 지형 도면이 고시되게 되면 도시군 계획설 설치 장소, 도시군 계획설 부지가 결정된 겁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있어서는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도로, 학교 만들고자 한다고 하면 그 부지를 강제 수용해야 되거든요. 수용하고자 한다면 토지 소유자에게 정당한 보상해 줘야 되죠. 그리고 학교 등의 건물 건축하고자 한다면 공사 비용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고 하면 재정계획인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부터 3개월 이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 집행계획과 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내 시행할 사업이라면 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시행할 사업이라면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하는데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었다면 예산 확보되었다는 이야기고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었다면 예산 확보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언제 사업할지 모르거든요. 만약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어 예산 확보되었다고 하면 저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는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행자는 1단계 도시군 관리 계획에 따른 실시계획 작성하고 저 실시계획이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사항에 부합하는지는 결정권자가 알죠.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하는 자는 누구이다? 입안권자. 결정은 실시계획 인가는 누가 한다? 결정권자가 인가하고 고시하면 저 실시계획 고시할 때 도시군 계획설 부지를 강제 수용하고 그 공사가 완료되게 되면 준공검사 등의 절차 거쳐 공사 완료 공고하게 됩니다.
다만 이 도시군계획설 사업이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었다고 하면 이 도시군계획설 사업은 원래 시행자가 3단계 토지를 강제 수용하거든요. 저 수용하기 전에는 시행자 소유이다, 개인 사유지이다, 개인 사유지입니다. 저 개인 사유지라 할지라도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방해될 수 있는 건축물, 공작물, 건축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10년간 시행되지 않았다면 지목대인 토지 소유자는 매수 청구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시험에 나오는 것으로서 지방의회 의견 청취, 지방의회 해제 권고, 그리고 도시군계획설 부지 토지 소유자의 해제 입안 신청, 해제 결정 신청,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해제 심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10년간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설 사업으로서 10년 지나 실시계획이 인가되고 고시된 때부터 5년 이내 재결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면 도시군계획설 사업의 실시계획이 실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20년간 사업하지 않는다면 20년 되는 다음 날 도시군계획설 사업이 효력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관한 사항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나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재와 관련되어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사항들을 방금 보셨는데, 사실 이 도시군계획설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사업시행 절차와 관련되어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사항과 그리고 시행자, 비행정청이 도시군계획설 사업 시행자 되고자 한다고 하면 입안권자에게 지정받아야 되거든요. 그 중에 민간인 자가 도시군계획설 사업 시행자가 되고자 하면 국공이 제외한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받아 시행자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실시계획 실효와 관련된 사항이 실시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최근 개정사항으로 시험에 나올 만한데 얘가 지문이 꽤 길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5년이라는 것과 3분의 2란 말 보게 되면 7년이라는 것을 정리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용과 관련되어 수용 대상과 일시 사용 대상, 그리고 그 수용 요건으로서 실시계획 고시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리해 주는 게 이쪽 절차와 관련되어 보실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 중에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사항들을 우리가 방금 보셨는데 도시군계획설 결정구질부터 얼마? 3개월 이내 특방시군 입안권자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보시는 게 이쪽에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번 특별시장은 도시군계획설 결정구질부터 3개월 이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여야 한다. 실효에 관한 사항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1번 틀린 질문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2번입니다. 특별시장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고자 하는 때 미리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주청없습니다. 해당 지방의회 의견 들어야 된다. 여기 단계별 집행계획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대상은 도시, 군, 계획시설이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대상입니다. 도시군계획설 사업의 경우에만 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이 필요합니다. 도시군계획설은 바로 초중고등학교, 공립학교 만드는 것이거든요. 학교 만들고자 한다면 땅도 필요하고 공사 비용도 필요하죠. 그래서 시에서 예산 편성을 따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토지에 관한 계획이다, 돈에 관한 계획이다. 돈, 재정 계획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계획설 사업은 입안권자가 사업 시행자이거든요. 그래서 시행자인 입안권자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도시군계획설 결정고지부터 3개월 이내 수립하여야 하고, 수립 시에 지방의회 의견 청취와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종 행정계획과 관련되어
토지에 대한 행정계획 시에는 기초조사 실시하는데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재정계획이기 때문에 측량할 필요 없죠. 기초조사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민 의견 청취하지 않습니다. 우리 공법에는 주민 의견 청취하지 않는 것이 3개 있습니다. 그 3개 중에 단계별 집행계획 포함된다는 것을 꼭 한번 파악해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에 도시군 계획설 부지 토지 소유자라면 빨리 수용되는 것을 원한다? 10년 뒤에 수용되는 것을 원한다. 빨리입니다. 이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는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는 10년 지나더라도 20년 지나더라도 토지 가격이 올라가질 않습니다. 도시군 계획설 부지이기 때문에 토지 가격 변화 없거든요. 그러면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결정되었을 때 빨리 강제 수용당해 보상을 받게 되면 그 돈 가지고 다른 대토 구입하면 10년 뒤에는 토지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빨리 사업 시행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따로 주민의견 청취하지 않고 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방의회 의견 청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절차를 거치는데 이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언제 시행하느냐에 따라 학교라고 하면 학교 운영하기 위해서는 건물만 있어서는 안 되죠. 사람이나 장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육청과 의견 교류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없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대학 교수님들이 모여있는 곳인데 우리 연금제도 만들어지기 전에 군인이나 공무원, 교수님들 퇴직금 타시게 된다고 하면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고 나돌던 때가 있거든요. 시중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대학 교수들은 돈에 대한 전문가이다, 비전문가이다.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재정계획인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칠 필요 없는 겁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절차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렇게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게 되면 3년 내 시행할 사업이라고 하면 1단계, 3년 이후에 시행할 사업이라면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된다. 따로 실효 규정 없죠. 그러한 것들을 정리해 나가시는 게 단계별 집행계획과 관련되어 보실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단독 문제는 시험에 나올 수 없지만 다른 제반 상황과 연결되어 출제될 수 있는 지문이기 때문에 이 정도를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9번의 2번 절차 보신 겁니다. 3번입니다. 3년 이내 시행하는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시행하는 사업은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한다. 4번 입안권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권자는 매년 2단계 집행계획 포함하여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었다는 것은 예산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사업할지 모르는 도시군 계획설이죠. 예산 확보되었으면 1단계 집행계획에 승격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프로야구에도 2군과 1군이 있듯이 2군에 있는 사람을 1군에 승격시키는 그런 형태라고 이해해 놓습니다. 그리고 5번 특별시장은 단계별 계획 수립하거나 송부받은 때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9번은 답을 1번으로 해놓습니다. 10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3개월 추정습니다. 단계별 계획 수립해야 한다. 그래서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을 입안하고 결정하고 고시하면 이것을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라 하고 그때부터 3개월 이내 단계별 계획 수립해야 한다. 이 말이 나오게 됩니다. 2번입니다. 시행자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 인정하면 사업 시행 대상 지역을 2 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분할 추정습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분할 가능합니다.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는 분할과 결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설 사업에 있어서는 결합 방식은 안 되고 결합 방식이란 말은 도시개발 사업에 나와야 되죠. 그래서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개발 구역을 2 이상으로 쪼개는 것을 분할 방식이라고 하고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장소를 하나로 묶는 것을 결합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정비 사업에 있어서는 분할, 결합, 통합이라는 게 가능합니다. 시설 사업에 있어서는 분할 방식만 가능하다는 것 다시 한번 살펴놓습니다. 3번입니다. 사업을 인해 기반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
사업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추천수입니다. 이행담보를 위한 이행보증금 예치하여야 한다. 여기 이행보증금은 돈인데 돈을 예치할 자는 민간이죠. 그래서 3번이 틀린 지문이 되게 됩니다. 우리 공법상 돈을 내는 자,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되는 자, 금융기관의 보증 받아야 되는 자는 민간만 대상이죠. 그래서 3번 틀린 정답이 되게 됩니다. 4번입니다. 인접한 토지란 말 추천하시고 일시사용이란 말 추천했습니다.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대해서는 수용 사용할 수 있고 주변 토지, 인접한 토지에 대해서는 일시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4번 맞는 이야기입니다. 5번에 대해서는 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인데 신경 쓰지 말자. 여기까지는 시험에 나오더라도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10번은 답을 3번으로 해놓습니다. 109페이지에 대표 유형 문제 보십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분할 출만 쳐놓으시고 앞서 보셨던 지문입니다. 2번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시행자 지정 추천호수입니다.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받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 잠깐 다시 한번 봐주실 것으로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단기별 집행계획에 관한 사항과 시행자에 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입안권자가 도시군 계획설 사업의 시행자입니다. 경기도 광명시의 경우는 인구가 40만 대이거든요. 그러면 광명시에 학교나 도로 만들고자 한다면 광명시장이 입안한 것을 경기도지사가 결정 고시함으로써 학교시설 사업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기도 광명시에 학교 만드는 자는 광명시장이 할 일이다? 경기도지사가 할 일이다. 광명시장이. 그래서 그 광명시장은 입안권자로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의 시행자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입안권자는 행정청이죠. 행정청 아닌 자가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하고자 기지산대입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행정청이 입안자나요? 결정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왜 제한했겠습니까? 자기가 하고자. 그래서 이들은 입안권자에게 지정받아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될 수 있는데 저 비행정청 중에 공사는 토지 소유자 동의 없이 도시군 계획설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지만 민간이 시행자가 되고자 하면 국공유지 재배안. 국토계획법은 국공유지 제외시킵니다. 도시개발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국공유지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에 따라 국공유지 제외한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받아 민간도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은 국공유지 제외, 개발법은 국공유지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시행자 지정과 관련된 절차 이렇게 한번 봐놓으십니다. 그리고 이 시행자가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했다고 하면 행정심판 대상이죠. 그 중에 지정받은 비행정청의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지정권자에게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각각 정리해 주시는 게 이쪽 시행자와 관련된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택공사의 경우는 토지 소유자 동의 받을 필요 없죠. 동의 없이 시행자 지정될 수 있다. 그 정도만 확인해 주십니다. 3번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관계시장군수 의견 들어 직접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래서 도지사 수립한 광역도시계획과 관계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면 광역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직접 할 수 있습니다. 4번은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이미 보셨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5번 이행보증금인데 저 이행보증금은 민간만 부담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지방공사는 이행보증금 예치하지 않아야 된다. 맞죠? 그래서 대표용 문제는 답을 2번으로 해놓습니다. 항상 공공과 민간을 구분하는 것이 공법에서는 중요한 문제 해결
실력을 키우는 것이고, 공공의 때는 돈 낼 필요 없습니다. 동의받을 필요 없습니다. 보증받을 필요 없죠. 세 가지 공공은 필요 없다는 것 다시 한번 정리해 놓습니다. 11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추정수입니다. 도시군 계획설 2조 하천. 그래서 얘는 기반설이다. 도시군 계획설이다. 도시군 계획설 되고 정비사업. 기반설의 설치 정비 개량. 도시군 계획설의 설치 정비 개량. 이러한 것들은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란 도시군 계획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결정된 하천, 여기가 도시군 계획설이고요. 설치, 정비, 개량, 사업, 도시군 계획설 사업해야 된다. 1번 맞는 이야기죠. 2번입니다. 주택공사가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사업 대상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받아야 된다. 공공은 동의받을 필요 없죠. 그래서 2번 틀린 정답이 되게 됩니다. 3번 수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대신 수용 시기는 언제부터이다? 실시계획 고시한 때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죠. 4번입니다. 행정청의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가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의해 새로 공공시설 설치한 경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당연합니다. 그리고 폐지되는 공공시설의 경우에도 시행자가 무상으로 취득합니다. 반면 행정청 아닌 자가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폐지될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설치 비용만큼만 무상입니다. 기억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4번과 관련되어서는 최근 기출문제 출제된 내용인데, 종래 공공시설을 대신하여 새로운 공공시설 설치했다고 하면 새로운 공공시설은 항상 관리청이 무상으로 취득하고요. 폐지될 종래 공공시설, 행정청이라면 무상, 비행정청이라면 설치 비용만큼 무상이다. 그걸 항상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5번은 실효에 관한 사항으로 20년간 사업하지 않으면 20내는 다음날 효력상실한다. 맞죠? 그래서 11번 답을 2번을 해놓습니다. 110페이지의 대표 문제입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작성, 인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시행자는 실시계획 작성해야 한다. 1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번, 3번, 4번 그냥 건너뛰시고요. 2번, 3번, 4번 그냥 건너뛰시고 4번입니다. 특별시장은 지방공사 시행하는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대해 기반시설 설치 등을 위해 필요하면 이행보증금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행보증금은 민간만. 그래서 지방공사는 이행보증금의 예치 대상 아니죠. 그래서 대표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1번과 5번 정도만 확인해 놓습니다. 이제 이행보증금은 충분히 숙지되셨습니까? 그리고 12. 실시계획에 관한 사안인데 1번, 2번, 3번, 4번 그냥 건너뛰시고요. 그냥 5번만 보십니다.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부터 10년 이후 실시계획 작성하거나 인가받은.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부터 10년 이후에 실시계획 작성하거나 인가받았다고 하면 10년 동안 사업했다 안 했다? 안 했습니다. 10년간 사업하지 않았다면 우리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라 하고 그 10년 지나 실시계획 인가받았다고 하면 10년 동안 사업하지 않다가 10년 지나 그제서야 뭔가 하겠다고 하는 2단계 절차를 밟은 겁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1년 이내 재결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지난 다음 날 도시군 계획설의 실시계획은 효력 잃는다. 바로 실시계획과 관련된 실효 문제입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 절차와 관련되어서는 단계별 집행계획, 시행자, 실시계획 실효, 수용 4가지가 항상 시험거리입니다. 그러면 우선 실시계획 실효와 관련된 대상은 장기 미집행, 10년간 사업하지 않은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라는 것 이해해 주시고, 두 번째, 10년 지나 한 11년, 12년 차에 실시계획 인가 받고 실시계획 고시하면 이 고시한 때 토지를 강제 수용하게 됩니다.
이 토지 수용과 관련되어서는 사전 현금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용하기 전에 사전 현금 보상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받으면 보상에 대한 분쟁 없는 것이고요. 받지 않았다면 보상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상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사이의 분쟁인데 이 분쟁을 토지 수용인에 재결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시행자 하나이거든요. 그게 공증법의 특징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보상 수령하지 않았을 때 직접 재결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시행자만 재결 신청하게 되는데 저 실식의 고실부터 5년 동안 재결 신청하지 않았다면 최소 10년간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하지 않아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땅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고요. 10년 지나 실식에 인가받고 고시했는데 보상금이 터무니없이 작아 돈을 받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보상에 대한 분쟁 해결하고자 시행자가 5년 동안 재결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면 토지 소유자는 15년 동안 고생한 상태이거든요. 토지 소유자 보호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5년간 재결 신청하지 않는다면 5년 되는 다음 날 실시계획은 효력 상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아니라 5년으로 각각 조정돼야 되고 우리 해설 보시면서 시행자가 이 경우 도시군 계획설 부지의 전체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거나 사용권 확보했다면 7년 이내 재결 신청하지 않았는데 7년 되는 다음날 도시군 계획설 사업의 실시 계획은 효력 1년다 확인되시죠. 그러면 여기 5 더하기 2 하면 7 나오죠. 그런 차원으로 정리만 해놓습니다. 우리 시험에 5년, 3분의 7년 빈칸 만들어지게 되면 그에 채워질 숫자 짝지우라고 시험에 낼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112페이지에) 13번 함께 오십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도시지역에서 도시지역 주정놓습니다. 장사 시설부터 폐차장 가로 해놓습니다. 기반시설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맞다, 틀리다. 도시지역이나 장소와 기반시설의 구체적인 대상을 적시하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 팩트 나오면 무조건 틀린 질문이죠. 1번 틀린 겁니다. 2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지부터 10년 이내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만 있고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매수 청구권 인정된다.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지부터 10년 이내 실시계획 인가되고 사업 시행하지 않으면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저 실시계획 인가되었다고 하면 한 달 안에 실시계획 고시하게 되고 고시하면 토지를 강제 수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매수 청구의 경우는 토지가 강제 수용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번은 지방의회 해제 권고인데 잠깐 보십니다. 지방의회로부터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설의 해제 권고받은 시장 군수는 시장 군수 주총수입니다. 도지사가 결정한 도시군 관리계획 해제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지방의회로부터 장기 미집행 시설의 해제 권고받은 시장 군수는 도시군 계획설 해제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도시군 계획설의 해제는 시장 군수가 결정권자이다? 아니다. 시장 군수는 결정권자 아니죠. 입안권자일 뿐이죠. 그래서 해제는 결정권자인 도지사가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가 해제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누가 해제 결정한다? 도지사가.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시장 군수는 도지사에게 해제 요청하고 요청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도지사는 해제 여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이라는 기간을 기억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4번 도지사가 시행한 도시군 계획설 사업으로 도에 속하지 않은 군이 현저한 이익 받은 때
수익자 부담 원칙을 항상 염두에 주십니다. 해당 도지사와 군수 사이에 비용 부담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래서 경기도지사가 도시공 개설 사업을 했는데 경기도의 시군이 이익 보는 것이 아니라 충청남도에 또는 강원도에 시군이 이익 생겼다고 하면 이것 비용 회수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경기도지사와 강원도의 시군, 다른 시도이죠. 이런 경우는 공통된 상급관청, 행정안전부 장관이 협의 사항이 결정되지 않았을 때 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도라고 하면 같은 도의 둘 이상의 시군이라면 도지사가 결정하지만 다른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협의에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공통된 상급관청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비용 부담과 관련된 결정권자입니다. 5번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십니다. 14번입니다. 도시공 개설 사업과 관련된 허용되지 않는 것 찾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좀 종합적인 문제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냥 버려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우리 4번만 잠깐 보십니다. 행정장 아닌 도시공 개설 사업 시행자 처분에 대해 그 사업 시행자를 피청구인을 하여 행정심판 제기하는 것. 우리가 잠깐 이해해 줄 것이 있습니다. 현재 시행자는 행정청 위반권자가 시행자입니다. 그런데 비행정청도 위반권자에게 지정받아 도시공 개설 사업 시행자일 수 있죠. 그러면 비행정청인 사업 시행자의 행정처분에 대해 위법 부당하다고 행정심판이 제기되게 된다고 하면 비행정청을 피청구인을 한다? 지정권자를 피청구인을 한다. 여기 피청구인을 하면 내가 행정심판 제기하면 나는 청구인이고요. 상대방이 피청구인입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의 피청구인 상대방은 비행정청을 도시공 개설 사업 시행자로 지정한 지정권자가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이어야 되죠. 그래서 4번 드립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워낙 전문적인 부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113페이지 15분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